오늘은 매장에서 이제 문의를 많이 받는, 전화로 이제 문의를 많이 받는 내열도료, 내화도료, 방염도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용어가 비슷해서 좀 헷갈리는데 이게 각각의 제품들이 사용되는 용도가 한약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처음 설명을 드릴게 내열도료인데, 내열도료는 철제 난로라든지 이렇게 열에 견뎌야 되는 그런 소재에 쓰는 게 이제 내열도료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도료로 나오는 색깔이 은색하고 검정색이 있는데, 은색이 가격이 좀 저렴한 반면에 검정색은 좀 비싸요. 그 원료의 차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보통 나오는 온도가 300도, 600도. 당연히 온도가 견디는 온도가 높을수록 가격이 좀 더 비쌉니다. 그래서 보통 600도는 실리콘 타입이고, 그리고 이제 300도짜리는 이제 알키드 타입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이제 내열도료 전용 신나를 넣어서 쓰고요. 도포 면적은 리터당 보통 5에서 7제곱미터, 일반 페인트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철제에 사용하는 데는 열에 강한 도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설명드릴 거는 방염도료인데요. 방염도료는 이제 목재에 사용이 되는 걸 이제 방염도료라고 하고, 보통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 목재가 이제 되게 쉽게 타기 때문에 목재 연소를 좀 지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를 이제 방염도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염도료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수방법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페인트통 옆에 보면 방염 필증이라고 해가지고 조그만 노란색으로 이제 필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24제곱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4리터짜리 하나를 작업을 했을 때 24제곱미터 정도를 방염 도료로 작업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지금 제가 갖고 온 거는 방염 수성 백색인데, 이게 색깔이 백색하고 투명하고 있고요. 투명은 유성하고 수성이 있고요. 수성은 투명 무광이고 유성은 유광과 무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용도에 맞춰서 작업을 하시는데, 주로 이제 저희가 많이 전화 받는 경우가 유색 작업까지 다 끝난 상태로 방염도료 시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받아가지고 전화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사용할 수 있는 게 수성, 투명, 무광밖에 없습니다. 유성 같은 경우는 약간 색이 벌게서 마감색 위에 그걸 올리게 되면 색깔이 좀 이쁘게 되지를 않고, 그런 경우 이제 수성, 투명, 무광을 사용하는데, 나오는 용량은 4리터와 18리터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영업장에서는 주로 4리터만 가지고 있고, 말자리는 주문해서 저희가 그때그때 공급을 받는 형태로, 왜냐면 이게 보관성이 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4리터짜리만 매장에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18리터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전화를 하고 저희 매장으로 방문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준비를 못한 게 있는데, 내화도료라는 애가 있어요. 내화도료는 뭐냐면 H빔이라든지 이제 철제 건물 같은 경우에 기둥, 바닥판, 그리고 보 같이 이제 중요한 부분들, 지금 저희가 있는 이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라멘 구조라고 그러는데, 지금 보, 바닥판, 기둥에 안에 철근이 들어가 있는데 콘크리트가 둘러싸고 있는 형태거든요. 이건 이제 불에 굉장히 강한 구조예요. 아파트의 이제 벽식 구조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강한 구조인데, H빔이라든지 이런 소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구조긴 하지만 이게 화재에 되게 취약해서 열이 가게 되면은, 이게 철근이 보통 화재가 나게 되면은 1000도, 1200도, 1300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게 견디지를 못하고 내려앉게 돼요. 그래서 내화도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제 위에 이제 주로 뿌려지는 도료를 얘기하는데, 철근에 열이 전달되는 속도를 이제 늦추는 거죠. 그래서 내화도료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나오는 게 이제 1시간짜리, 그리고 이제 2시간짜리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당연히 이제 버티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금액은 좀 비싸져요. 그래서 보통 이게 제가 기둥에 들어가는 게 대강 1.23, 그리고 이제 보에 들어가는 것도 한 1. 아무튼 그거랑 좀 비슷한데, 한 통 가지고, 그러니까 18리터 한 통 가지고 바를 수 있는 면적이 넓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10제곱미터에서 12제곱미터 그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출고될 때 재밌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매장에 재고 갖고 있지 않은 이유가, 보통 현장에서 방염도료를 요청을 하게 되면 방염도료가 출고될 때, 출고가 되고 나서 이제 서류가 4개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판매자용,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게 판매자용, 아까 제조사, 판매처, 그리고 시공자, 감리, 이렇게 4장의 문서가 나오게 되고, 거기에 이제 출고된 수량이 같이 적히게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혹시라도 이제 부실 시공을 해서 건물이 이제 화재에 취약한 구조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면을 보게 되면 바닥판, 보, 기둥 해서 칠이질 면적이 다 적산이 되거든요.
그 면적에 맞게끔 물량을 주문해서 그 물량을 소모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현장들이 대중에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그 건물은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겠죠. 그래서 제품이 출고가 되면 정확히 그 출고가 된 수량만큼 서류가 나오게 되고, 이거를 저희가 꾸며서 예를 들어 18리터짜리가 100개가 갔는데 현장에서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150말로 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이제 내화도료고, 내화도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영업장이나 이런 데 가시게 되면은 재고로 몇 개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아마 서류가 되지를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제품 3개가 이제 구분이 되고요. 자, 지금까지 방염도료, 내열도료, 내화도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도료가 단순하게 이제 어떤 미관이나 이런 거를 그 만족시키는 역할 이외에도 그 기능을 요하는 도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몇 개 제품을 설명드렸지만, 내화도료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연한 회색 같은 건데 그 색을 싫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제 미관까지 그 만족을 하려면 이 위에 이제 다른 도료를 또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전화로 상담 주시면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될지 작업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3가지 제품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